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교재 37페이지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봅니다. 뭐 시험 제도의 의의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뭐 한번 좀 봤으면 됐고요. 이제 시행기관이라든가 응시자격,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끝에 자격증의 양도나 유사명칭 사용,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1절,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의의는 제끼고요. 그 다음에 시행기관 응시자격 봅니다. 시행기관은 자, 그 제목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가로 1번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 시, 도지사. 그 교재가 조금 저기 하는데 첫 줄에 1번 동그라미 1번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빼주세요. 걔 빼고 넷,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넷을. 자, 시도지사가 뭐라고요? 시험 시행기관이라고요. 원칙적 시행기관. 그럼 예외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1번. 이유는 그겁니다. 첫 줄. 수준의 균형 유지. 전국적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현재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거를 위탁, 어디 산업인력공단에 맡겨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앞에서 배웠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서 거기 3번에 이제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관부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도 있으며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관부처라 할 수 있다. 주관부처. 주관하는 부처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 아니고요. 자, 가로 3번에 역시 아재 개그가 재밌어. 자, 시험의 위탁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기관과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원칙과 예외. 자,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위탁받은 애들이죠. 산업인력공단은 거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공기업.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탁기관을 정했으면 당연히 관보에다가 고시해야 됩니다. 얘들한테 맡겼다 라고 관보에 고시.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는 시험 시행기관이 아니고 뭐라고요? 위탁받은 위탁기관이다. 업무를 그냥 위탁받아서 할 뿐이다 라는 거. 협회도 맡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협회한테 맡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시라고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놨고요. 자, 응시자격 갑니다. 자, 이 시험은요, 응시자격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고요. 능력만 되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나요? 등록 결격사유 첫 번째 뭐야? 미성년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격 취득은 가능해도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는 없습니다. 얘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15살에 취득했대. 개업공인중개사.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거 취득하면 뭐해? 19이 될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외국인도 토머스나 제임스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아는 외국인, 미국인은 토마스하고 제임스밖에 없어요. 가로 2번 응시자격의 제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일단 응시를 못하죠. 영원히 몇 년간? 3년간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
3년간 결격사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가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하다 걸린 자가 응시를 못하는 거예요. 부정행위자. 그래서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자격이 부정행위 한 게 발각됐어. 나중에 자격 취득했는데 나중에 발각됐어. 이것 때문에 이걸 이유로 뭐래요? 자격 취소가 되죠. 부정행위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어. 걸렸어.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사유는 또 등록 취소 사유 들어가죠. 반드시 등록 취소합니다. 자, 부정행위자는요 걸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행위자. 여러분들이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시원하게 5년 동안 시험 안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자격이 거기에 니은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행위로 인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 취소되고요.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시험 실시 방법. 원칙 뭐예요? 1차, 2차 구분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동시 실시 예외, 동시 실시. 1차, 2차 지금 현재 동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불합격자 처리. 우리가 1, 2차 동시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면 1, 2차 동시에 다 시험 보죠? 아니, 선생님 시험 보러 가면 꼭 2차까지 다 보고 나와야 돼? 내가 2차 공부 안 했으면 그냥 1차만 하고 나오면 돼. 아시겠죠? 그럼 못 나오게 감금돼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1차만 준비했어. 그럼 당당하게 가서 1차만 보고 나오면 돼. 혹시 이제 2차에 뭐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앉아서 2차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차까지 다 봐서 냈어, 시험지를. 그럼 채점할 때 어떻게 하느냐? 1차 거 먼저 채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 어떻게 되죠? 평균 60 넘어가야 되고, 꽈락이 없어야 되죠? 40점, 꽈락이 없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1차 점수 평균 60 넘어갔어. 그러면 1차 통과. 이 사람들 것만 2차 채점을 합니다. 아시겠죠? 선별해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1차 응시 자체, 2차 응시한 거 무효로 처리되는 거예요. 채점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여러분들이 2차 열심히 머리 막 짜내면서 답했던 게 무효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1차가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 시험 방법 출제 원칙. 1차는 첫 줄 선택형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차도 마찬가지. 2차는 근데 선택형은 안 하고 기본이 논문형이에요. 그러면서 단답형 기입형을 추가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분해서 실시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동시에 실시할 때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 2차 전부 다 오지 선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 선다형이 아니라 오지 선택형이죠. 5개 중에 하나 선택. 자, 시험 일부 면제에 가보시면 1, 2차를 동시에 봤는데 1차는 합격을 했는데 1차 합격하면 2차 거 채점해 주죠. 그 시험 응시 자체를 유효한 걸로 인정해 주니까. 근데 2차는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 2차만 응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 해서 밑에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 과목 뭐 다 아실 테고요.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뭐 상관이 없고. 넘어가셔서 출제위원. 시험의 출제위원은 어떤 사람이 출제위원이 되느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누구겠어요? 시도지사, 시도가 하면 시도지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어떤 사람들 중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되겠죠? 학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 너무 뻔한 얘기고요. 두 번째,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의 조치 이렇게 있습니다. 꼭 출제위원들 중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몰래 자기가 저기 한 거 딴 데다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첫 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을 때는 그 자가 속한 소속된 기관장에게 통보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해촉되면 5년간은 위촉이 금지됩니다. 5년간.
5절에 시험의 시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회 이상 매년. 지금은 1회만 시행하고 있죠. 다만 나와 있습니다. 안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을 실시 안 할 때는 뭐야?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아까 심의위원회가 뭘 심의한다고 그랬어? 자격증이나 시험에 관해서 심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올해는 뭐 수급상 보니까 시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가 되면 시행 안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이거 시행 안 한다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애지간하면 시행합니다. 애지간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매년 1회 이상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행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에 뭐 시험의 공고 뭐 이딴 것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인데 시험의 공고 계략적인 시행 공고 한 번 하고요. 확실한 시행 공고 한 번 합니다. 계략적인 건 두 번째 줄에 2월 28일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이미 돼 있어요. 계략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이제 확정적으로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말쯤에 보니까 9월, 8월, 7월 하순쯤에는 아마 공고가 나올 거예요. 10월, 7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가보시면 시험 볼 때 수수료 내야 되죠? 응? 수수료.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그러면 지자체 조례에 수수료 얼마 내라고 써져 있겠죠. 그걸 내면 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조례는 시도지사, 시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조례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럼 국토교통부령으로 어떻게 결정 공고하는 거야. 그래서 령으로 안 하고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때그때 결정 공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산업인력공단이 한다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이 어떻게 하느냐? 수수료를 결정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금 위탁받았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습니다. 이 금액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라 그러면 그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수수수료 반환. 뭐 반환 받는 것까지 우리가 거기 반환 기준 해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냈어. 많이 냈으면 당연히 뭐예요? 많이 낸 거 돌려줘야 되지. 그 다음에 거기 뭐 귀책 시험 시행 귀책 사유로 시험 자체를 응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받았던 돈 다 토해놔야지.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내가 마음이 변한 거야. 응시를 했는데 응시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는 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 기간이래. 오늘 접수했는데 이틀 뒤에 마음이 변했어. 아,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취소하겠대.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하면 60% 돌려받고요. 그 7일이 경과한 때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는 5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봅니다. 자격증 교부 결정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 어떻게 결정한다고? 평균 60. 평균 60. 꽈락 40이 없어야 되죠? 1차 따로 2차 따로 매깁니다. 1차 일단 통과돼야 2차가 유효하고 그래야 채점을 할 수 있고요. 그럼 1차에서 이제 넘어서 통과됐어. 그럼 1차 점수는 버리고 2차 과목 3개만 가지고 채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평균 60 이상.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누가 교부합니까?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원칙적 시행기관장이 해요.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장이 하고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합격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기재하고 자격증 교부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의 재교부.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 자, 잃어버렸다거나 또는 못 쓰게 됐어. 자격증 못 쓰게 됐으면 꼭 다시 재교부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왜 받아야 돼? 개시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증 개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교부 받아야지. 그쵸? 재교부
재교부. 그러니까 재교부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교부 한다 그러면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을 경우. 자, 이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처음에 교부 받을 땐 시수료 안 냅니다. 자격증은. 근데 재교부 받을 땐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내죠? 10만 명이 냈어. 10만 명이. 그래서 응시료가 얼마입니까 요즘? 상대적으로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험들은 막 5만 원, 6만 원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거 저기 2만 원만 잡아봅시다. 10만 명이면 얼마예요? 산수가 제일 어려워. 하여튼 1, 10, 100, 1000만. 창피하지만 이런 거 해야 돼.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단위, 억 단위. 시험 2억. 2억. 그럼 이제 그날 딱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남은 게 있겠지. 그쵸?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교부할 때 쓰는가 봐. 처음에 교부할 때. 그래서 처음엔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여기가 중요하죠. 자격증의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뭐 이 말만 들어도 뭐가 양도인지 뭐가 대여인지 알죠? 그런데 이제 이러겠습니다. 양도하는 자, 갑이 자격증이 있어. 이걸 을에게 양도해. 얘는 원래 자격이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없죠? 그쵸? 자격증을 양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그딴 거 하려면 뺏어버릴 거야. 근데 얘한테 지금 자격증이 가 있어. 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애잖아. 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행정형벌이 가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형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자격증 양도 대여했다 걸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격증도 취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을 얘가 빌려가 가지고 개설 등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등록은 자격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등록은 당연히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등록 취소.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야. 결격 사유로서.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금지에다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형벌은 1년이야 1천만 원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등록 중개업하다 걸리면요. 무등록 중개업하다 걸리면 3년이야 3천만 원 이하야. 제일 센 거야 이 법에서. 그런데 저렇게 빌려서 하다 걸린 거는 1년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쁘다는 거야? 무등록이 더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은 전부 다 조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셨을 때고요. 옆에다가 자취, 등취, 필 1년 1천만 원 이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판례에서 뭐가 자격증 대여 행위인지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거 있죠. 어떻게? 누군가가 전부 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부 다 중개 업무를 다 해가지고 세팅해놨어. 이때 이제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서 단지 서명 날인만 했단 말이야. 이게 양도 대여 아니냐 이 얘기죠. 양도 대여로 봅니다. 판례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거기 판례.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여기는 자격 취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형벌 얘기만 나옵니다. 1년 1천만 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다 걸리면 1년 1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기득권이 있어서 업무를 하게 해줬던 사람 있잖아. 얘들도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명칭 사용하면 안 되죠. 오른쪽 메뉴에 동그라미 3번 부칙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쓰다가 걸렸어. 근데 얘들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면서 이제 나온 판례가 이게 유명한 판례죠.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썼어. 부동산 뉴스 대표.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은 안 썼는데 부동산 뉴스 대표. 이게 유사명칭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판례가. 이거 유사명칭으로 봤어요. 그래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형벌,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본서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13페이지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서. 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 및 위탁, 원칙적 시행기관 시도지사, 예외적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도 원칙적 시행기관에 시도지사 이렇게 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까지만 나와 있네. 하나 더 넣어야죠.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 다음에 예외적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싫어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안 남아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 시행기관이다. 남아있죠? 안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남기세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쨌거나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 두 줄 밑에 내려가면 가로에 미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위탁을 시킬 수 있죠. 위탁. 그래서 위탁하는 기관 니은번에 공기업, 준정부, 공인중개사협회까지도 가능하고요. 자, 응시 자격 갑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모두 다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응시 자격 제한. 자격 취소는 이 취소된 때로부터 3년. 자, 부정행위 하다 걸렸다 또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 취소. 부정행위를 하다 걸렸다. 이거는 자격이 없죠. 일단 취소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게 들키면 자격 취소하고 5년간. 그러면서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이유로 자격이 취소됐어. 다른 이유로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럼 5년간이에요? 그냥 3년간이에요. 그거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걸려서 자격이 취소됐다. 이거는 5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 및 방법 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 자, 구분 실시한다는 거 다음 페이지. 동시 실시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 자, 시험 면제 사유 다 아시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될 거야. 시험의 시행, 그래서 출제위원, 임명 또는 위촉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되는 거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비밀을 준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출제위원이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닙니다.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이런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애들은 어떻게 해? 여기저기 다 통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5년간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5년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여기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능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어디 모처에다 감금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당연히 이제 수거하고 외부 연락 절대 할 수 없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밖에는 막 그물을 쳐놔요. 종이 쪽지 같은 거 못 던지게. 응? 다 이렇게 해놓고 철저하게 이렇게 감시를 한대. 이 시험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 시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10만 명 넘어가잖아. 여러분들 나이 먹고 그 대학교 입학 시험 아니고 성인들 대상 시험 중에는 가장 외국 영어 말고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응? 자부심을 가져. 규모가 큰 시험이. 그 다음에 공고 및 응시 원서 넘어가시고요. 그 뭐 반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기본서에 체크한 거 정도만 보시고요. 3번 가로 3번에 자격증 교부. 자, 합격자 결정되고 나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합격자 공고, 자격증 교부.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 장이 공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 응시한 동네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의 재교부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쫓아가서 자격증을 재교부해달라 해야 되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수수료는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쫓아가? 승인, 위탁해준 기관에 쫓아가서 승인을 얻어서 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가 항상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격증 행위는 그겁니다.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이 세 가지 행위예요. 그래서 양도, 대여는 자격 가진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까지 되고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자격증이 없는 양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벌금 1년 1천만 원. 자, 그래서 판례에 소개해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자격증 대여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해가지고 한 거. 자, 이거 보세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건 이제 동업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그 둘이 합쳐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무소를 열었어요. 여기서 무자격자는 그냥 돈만 대고 뒤로 앉아 있어. 그러면서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활동을 했단 말이야. 이걸 대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무자격자가 모두 다 해. 실제로 일을 다 해. 그리고 이제 자격증가 나중에 와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서명 날인만 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대여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합니다. 대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직접 수행한 바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대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유사명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건 없고, 그래서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자, 부칙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밑에 판례 유수 대표, 이거는 앞에서도 기본서에서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약서가 좋기는 그게 좋죠. 지금 기본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쭉 설명해 놓은 거 그냥 한두 페이지에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깨알 같은 요약서 자랑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본서 봅니다. 자, 이번에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차트 3, 등록 및 결격 사유.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라는 얘기고요. 등록을 할 때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즉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전에는 금치산자라고 이렇게 법에 돼 있었다고 그랬죠. 4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금파 금금 이렇게 나갔는데, 요거를 피한정 후견인 한자 따가지고 저는 이제 미한파 금금 이렇게 갈 거예요. 미한파 금금. 그냥 하던 대로 미금파 금금 하시고, 그냥 요거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다 이렇게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법이 개정돼서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서 떠드는 얘기를 들었나 봐.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바꿨어. 올해 4월 달에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건 바뀐 거 없어요, 지금. 자, 46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개설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등록 결격 사유가 뭔지. 자, 오늘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볼 예정입니다. 자, 중개업 등록. 자, 등록을 하려면 둘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플러스 사무소.
쉽게 얘기하면 합법적인 건축물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사무소를 확보했다라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자기가 소유권을, 그 점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등기 권리증이나 이런 것들,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을 확보하고 실무교육이라고 그러죠. 이거 실무교육. 그래서 개설 등록하기 1년 전 그 한도 안에서만 우리가 수업을 받았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뭐예요? 법인이어야 되죠. 법인. 이때 이제 법인은 뭐야? 상법상.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5천만 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본금. 이렇게 돼야 되고.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면서 또 이 안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죠. 대표.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이렇게 되잖아.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채워야 되고요. 그렇죠? 이 조건이 좀 필요해.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요?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은 이때 대표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은 3분의 1에 들어가는 공인중개사인 애들뿐만 아닌 애들도 받아야 돼요. 교육받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필요해?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사무소를 확보한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법인은 또 뭘 만들 수 있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죠.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는 설치한다. 책임자가 누구여야 돼?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우리가 등록증이라 하고 신고필증이라고 얘기하죠. 분사무소 신고필증. 이쪽까지는 뭐예요? 등록증이라고 얘기해. 개설 등록증. 그렇죠? 자,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자, 외국인의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도 할 수 있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응시하는 데 제한이 없고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이런 걸 해야 돼. 얘들도 해야 되는데 뭐 얘도 이걸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하는 것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그 외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증명해야 돼. 걔들이 그 나라 뭐 서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는 서류. 또 그 다음에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소를 뒀다라는, 확보했다라는 그런 서류들. 요게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러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설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디다 등록해? 등록관청은 시군 구청. 그렇죠? 시군 구청 거기 가서 등록을 한다. 시군 구청. 자,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입니다. 자, 봅니다. 교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과, 개설 등록을 하면 뭐가 되느냐? 등록의 의의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에 등재함으로써 등록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동산 등기 같은 거, 등기 언제 등기된 걸로 보죠? 등기부에 등기관이 교합을 마치면, 즉 서명 날인을 하면 기재하고, 지금은 이제 전자문서 컴퓨터로 다 하니까 입력해가지고 전자 서명을 다 하면 언제 등기한 걸로 인정돼요? 그걸 조건으로 접수한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가 인정된다. 정지 조건부로 인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등기는 그렇게 인정되듯이 여기 여러분들 개설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에 올라가면 개설 등록한 걸로 인정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대장에. 자, 등록의 성격, 기속적, 일신, 전속적, 1인 1등록, 1인 1사무소 원칙. 자, 기속적이라는 얘기 뭐겠어요? 기속적. 여기서 말하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신청하면 반드시 등록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등록관청의 재량이 아니에요. 기속이라는 얘기야.
등록관청이 재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요건 갖춰가지고 신청해도 기분 나쁘면 안 해줘. 그게 허용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걔 비위 맞추느라고 난리 나는 거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등록관청이 행위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등록해줄 때 기속행위 아니면 재량행위인데 지금 이 경우는 기속행위라고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요건이 다 갖춰지면.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 이런 건 상소가 안 돼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라졌어. 저 위로 올라갔어. 그럼 내 자식이 넘겨받느냐? 못 넘겨받아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일신전속적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양도대여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1등록주의 해서 우리 1인 1딱이라고 아시죠? 1인 1딱. 1딱. 1인 딱. 아유, 배고파. 1인 1딱. 자, 1인 1등록주의입니다. 아무도 안 웃어. 창피하다, 씨. 괜히 얘기했다. 자, 등록주의. 1인 1등록주의. 1인 1등록주의. 그래서, 등록증 하나 가지고 2개 등록하고 하면 안 돼. 이중 등록 금지돼 있죠? 그 다음에 1인 1사무소니까 이중 소속도 안 되고, 1사무소. 등록의 성격. 그 다음에 허가와 등록 그러는데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셔서 허가하고 등록이란 말은 이런 차이가 있구만. 그렇죠? 넘어가시고요. 등록의 효과. 등록을 안 하고 중개를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라고 얘기하죠. 제일 세다고 그랬어. 형벌 3년 3천만 원. 이거 양도 대여받아서 하는 것보다 세다고요. 무등록. 자,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 취소할까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등록을 취소를 해? 그렇죠? 그래서 형벌만 하는 겁니다. 3년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러나 단순히 등록을 받는 것만으로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중개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다만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 중개업을 개시했다. 무등록업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통지 받았다는 얘기는 대장에 기재가 됐다라는 얘기야. 우리 어떻게 돼요? 순서상으로는 개설 등록 신청한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저기 요건 얘기할 때 업무보증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업무보증 받아야지 개설 등록 받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아니야. 그거는 개설 등록은 요건까지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업무보증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받아놓으면 되는 거야. 업무보증을. 그래서 만약에 업무보증을 안 받고 이거는 다 해서 대장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업무보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다만 법에서 하라는 대로 업무보증을 안 받았으니까 업무보증에 대한 의무 이걸 안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자격 정지가 업무 정지가 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및 등록관청. 자, 등록할 수 있는 자 누가 등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고요. 법인도 등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특수법인들 중에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등록을 안 해도 업무보증은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 및 법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특수법인. 자, 공인중개사 및 법인 그리고 특수법인에 자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하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앞에서 본 이런 게 뭡니까? 등록 기준 요건이에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도 법인이잖아. 그럼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 기준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등록관청 봅니다. 등록관청은 두 번째 줄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줄에 색깔이 딱 돼 있네. 등록관청은 시군, 구청장. 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저기 해놨어요. 이건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2번하고 3번 보시면 되겠고,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 가시면요. 자, 등록 신청의 준비, 뭐 하나만 한 소리지. 1번에 자격 취득해야 되겠죠. 자, 2번에
개설 등록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요 챕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뒤에 결격사유. 미한파 금금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자, 등록 기준. 만약에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등록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등록 기준이 모자라면 등록을 안 해주지 뭐. 등록 거부. 그렇죠? 자, 근데 등록 기준이 등록 신청할 때는 적합했어. 그래서 등록이 나왔어요. 나중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 해소하면 취소할 필요가 없죠. 자, 이번에 이제 가로 2번에 등록 기준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하고 나눠서 일단 특수법인까지 셋으로 나눠서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여기 적어놨잖아. 뭐하고 뭐? 실무교육과 사무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 1년 이내 등록 신청일 기억번 등록 신청일 1년 전 이내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개설 등록했다가 폐업했어요. 폐업했다가 다시 1년 안에 다시 개업할 때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요. 1년이 넘어갈 경우는 받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사무소 확보, 니은번 건축물 대장에 정상적으로 기재된 건물이 돼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데 준공검사, 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아직 기재되지 않은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준공검사, 사용인가, 사용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곧 이제 준공필 나와서 등재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때는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도 상관이 없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얻어도 상관이 없고 뭘 하든 사용 권한만 얻으면 돼요. 사용 대차도 가능하죠. 사용 대차하고 임대차의 차이점은 아시죠? 무상이냐 유상이냐. 사용 대차는 무상. 자, 거기 가설 건축물 대장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개사무소의 요건, 자, 적법성, 적합성, 주택인 경우, 본인 명의 임차 여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주택인 경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요, 굳이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용도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임대차 해가지고 임차권을 꼭 본인 명의로, 즉 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누군가가 얻은 임차권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든가 전차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관리공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획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 거기 사회적 조합이라는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은 이 협동조합의 목적이 뭐냐면 공익이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어. 영리가 아니야. 우리가 법인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법인은 돈 벌자고 만든 법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은 이 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협동조합도 이렇게 사회적 목적의 그런 협동조합이 아닌 보통의 다른 법인들처럼 이렇게 돈 벌자고 만든 협동조합은 어떻게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보통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과 그 다음에 얘들이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돼. 법인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돼. 먼저. 그러면서 얘들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 나머지는 뭐 부연 설명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B에 뭐 협동조합이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명했고 니은번에 가보시면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14조 뭡니까? 상업용 건축물. 그 밑에 박스에 있죠. 참고. 그렇죠? 그래서 분양대행이나 관리대행 그딴 거. 요런 목적. 경공매할 목적. 대신 외수신청 대리할 목적. 그 다음에 주거나 이런 거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하려는 알선하는 업무. 요 정도까지는 목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법인으로.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에 그 목적 나와 있고요. 디귿번에 가보세요. 대표자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뺀 나머지 임원하고 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디귿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보시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죠? 실무교육. 대표, 임원 또는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책임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책임자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건 아니건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폐업했다가 1년 안에 재개업한다.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임원 사원으로 있다가 관두고 나가서 독립해서 개설 등록, 개인은 개업공인중개사 하고 싶대.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 앞에서 나온 건축물 대장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법인 봅니다.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은 A, B, C, D 해가지고 네 가지만 얘기합니다. 앞에서 일단 표에서 봤고요. 옆에 23페이지라고 아마 써놓으셨을 거야. 그거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고요. 자, 니은번에 가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의 특례에서 나오는데, 자, A번에 보시면 개설 등록 신청 여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관리공사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개설 등록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A에서 나오고요. B에 가보면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 개설 등록해야 된다. 그럴 때 등록기준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 여부는 모든 특수법인이 다 업무보증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증은. 자, 업무보증하고 개설 등록하고 같은 맥락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설 등록하는 데는 개설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업무보증은 뭐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될 개설 등록의 요건은 아니에요. 업무보증.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수법인들은요, 보통 개설 기준 이런 거 맞출 필요 없고 개설 등록할 필요도 없고요. 자산관리공사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증은 얘기가 틀려. 누가 하든 사고가 터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업무보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만 지역 농협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다루는 물건이 농지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000만 원까지만 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얘들 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2억씩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거까지 정리가 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가보시면 등록 신청. 개설 등록 신청. 등록 신청할 때 당연히 이제 자, 얘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한대.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을 상대로 뭔가 내야 되잖아. 전부 서류야, 서류. 기본적으로 들어갈 서류가 뭐겠어? 등록 신청서.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 신청서에 이제 제가 무슨 뭐 자격증이 있고요,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중요한 건 그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그렇죠? 그걸 증빙하는 서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 사본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응? 그 다음에 또 이 기준 충족한 거 교육 수료증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사무소 확보한 서류 들어가야 되겠죠. 사용권 확보한 서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신청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겠어? 법인 등기 사항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교육 받았다라는 거. 증빙서류 들어가고. 아, 여기 교육. 그 다음에 얘들이 공인중개사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받은 거. 사무소 확보한 거. 이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가야 될 거야. 거기다 이제 뭐가 사진 2장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등록 신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본의 개설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자, 제가 지금 자격증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내지 않아도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내고 지들이 확인하는 거야. 내 주민번호가 등록 신청서에 다 들어가 있겠지. 이것만 치면 다 나와. 응? 얘들이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따로 내가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니은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자, 사무소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임대차, 임차권 이런 거 증명하는 서류를 냈겠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그 해당 주소의 건축물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 서류를 내가 낸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건물이 합법적이라고 했어? 일단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게 합법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럼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게 아니야. 거기 니은의 끝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건축물 대장도 어떻게? 얘들이 그 계약서나 이런 데 써져 있는 주소를 다 치면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따로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나와 있는 거, 자, 자격 확인을 필요할 때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런 거는 등록관청이 알아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교육 수료증,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임을 거기에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가야 되고, 자, 미음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자,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법상 외국 법인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비읍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우리나라 법인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로 다 인정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법인은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국 법인은 그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한다는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한다라는 참고할 만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이 할 때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가보시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개설 등록의 재신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요렇게 바꾸고 싶어. 이게 종별 변경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개설 등록 자체를 재신청하라고요. 깔끔하게 재신청해. 뭐 이렇게 갱신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재신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칙의 공인중개사가 부칙의 공인중개사가 부칙으로 하다가 드디어 숙명인 정말 전국구 물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대. 이럴 때는 재교부로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신청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운 거야. 재교부 받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부칙에 의할 때는 재교부 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등록증 재교부. 자, 우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때는 원칙이 뭐라고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거. 그래서 개설 등록 재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부칙 공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될 때 요때만 재교부로 가능하다. 재교부로. 자, 그런데요, 얘가 만약에 같은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간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또 자기가 하던 구역에서 할 때는 재교부 해주는데 부칙. 근데 얘가 다른 구역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 B에 보시면 동일 외 구역으로 간다 그러면 얘도 재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부칙이 몇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격증 취득해서 몇 사람 어울려서 이거 하고 싶대. 이걸로 종별 바꿀 때 마찬가지로 재신청. 그러니까 재교부하는 건 딱 이거 하나야. 부칙이 요걸로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요걸로 바꿀 때 재교부고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이 원칙대로 재신청해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 외우기 쉬운 걸 외우셔. 기억하기 쉬운 거 하나만 해.
부칙공인이 관할 내에서 요렇게 할 때만 재교부. 나머진 전부 원칙대로 재신청.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56페이지 가보시면 4번에 보시면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한다.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했죠? 자격증 교부할 때 납부했어 안 했어? 자격증 교부할 때는 안 냅니다. 재교부 받을 땐 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로 정리해놔서 수수료, 자, 납부하지 않는 쪽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가보시면 자격증 교부 신청 자체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교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냥. 이에 반해서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점에 자격증 재교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납부한다고 돼 있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부한다. 그 다음에 등록통지, 등록증 교부. 등록통지, 등록증 교부. 자, 시간을 조금 길게 가가지고 오늘 61페이지까지 볼게요. 괜찮으시겠죠? 조금만 더 볼게요. 등록통지 및 등록증 교부. 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 체크해서 7일 이내에 등록을 할지 않아. 요건이 다 충족되면 7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대장에다가 기록한다는 얘기죠. 대신 어떻게 종별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되겠지. 얘들이 종별을 구분해서 신청했잖아. 나는 이거 할래요. 그럼 이거 대장에다가 올려줘야지. 이거 할래요. 이거 대장에다 올려주고. 구분해서 7일 이내에 자, 서면으로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 줄 업무 보증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개설 등록할 때 요건이 마치 업무 보증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분명히 업무 보증 얘기 안 했어요. 앞에서. 어디서 얘기해? 등록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를 개시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업무 보증을 하고 해야 돼요. 업무 보증 없이 해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개설 등록이 돼 있으면. 업무 보증을 안 했다 뿐이지. 자, 업무 보증 법인은 2억이고요. 분사무소나 개인은 각각 1억씩이라고 우리가. 자,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이 업무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장이라는 데가 있어. 요 등록 신청한 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대장에다가. 대장이랑 큰 이 장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써준다고. 써주고 뭐 하느냐? 통지해줘. 야, 너 등록됐어? 라고. 등록증을 아직 교부해준 게 아니에요. 통지만 해주는 거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증서라는 얘기야, 가서 업무 보증. 응? 이제 통지, 너 등록됐으니까 업무하기 전에 빨리 가서 보증 서.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업무 보증 설정을 하고, 설정했다고 얘들한테 이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실제 업무상에서는 보증을 하면 그 기관에서 통지해줘요. 여기다 신고해줘. 내가 안 해도 돼, 사실은. 근데 법에는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우리가. 그러면 보증 섰다고 신고를 하면, 업무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하면, 요때 가서 뭘 교부해줘? 등록증을 이제 주는 거야. 이 등록증은 어디다 써먹어? 사무소에 게시하잖아요. 이거 게시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있다는 거 봤잖아. 어? 그래서 등록증 게시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업무 보증을 했으니까 보증서도 나왔겠지. 그쵸? 보통 협회에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라도 나와. 그것도 보증서야. 그것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게시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게시할 겸. 그래서 등록증이 언제 교부되는 거예요? 업무 보증 설정 신고 다음에 교부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니은번 자꾸 말씀드립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업무 보증 설정된 다음에 업무를 해야 별 문제가 없고요.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끼껏 업무 보증도 해놓고 막 개설 등록 다 해놓고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이놈이 일을 안 해. 한두 달 안 하는 건 좋아. 어? 이게 3개월 이상 안 한다. 원래 휴업을 할 때는요, 한두 달 쉬는 건 신고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쉬면 돼. 근데 3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얘 지금 3개월 이상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3개월 이상 신고나 마찬가지야. 이럴 때 신고 안 하고 신고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휴업신고 위반입니다. 이거 휴업신고 위반. 근데 더 쉬어가지고 6개월을 넘어가. 원래 휴업은 6개월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6개월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폐업 절차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 당할 수도 있어요. 6월 초과해서 안 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초과해서 쉬었을 때는 휴업신고 위반해가지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 정도의 처분에 멈추는데 6월을 초과하게 되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맨 밑에 그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등록증 교부 재교부. 자,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에서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재교부 체크하세요. 재교부 언제 재교부해? 세 가지 사항입니다. 분실 훼손했을 때, 니은번에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때, 내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 사무소 이전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면 기재돼 있는 내용을 바꿔야지. 이럴 때 재교부. 그 다음에 디귿번에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칙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요렇게 바꿀 때 관할 안에서 재교부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재교부 이 사유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분실 훼손이야. 훼손. 나머지 두 가지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재교부.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과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변경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등록사항이나 이런 것들 교부했다 안 했다 이런 거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알려준다. 항상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알려줄 때는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준다. 다음 넘어가셔서 등록의 기속성은 뭐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등록할 사유가 이게 다 충족이 됐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등록 거부 사유예요. 이딴 거 있으면 등록해주면 안 되고 이딴 거 없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과 이중소속. 자, 이중등록 안 되게 돼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이중등록 하다가 걸렸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등취필. 그 다음에 1년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중소속했다 그러면 대개 이거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소속되고 뭐 이딴 거죠. 그쵸? 이중소속. 자, 이중소속되면은 동그라미 1번 등취필 1년 1천만 원 이하. 동그라미 1 이중소속에 의해 이중소속 금지에다 써놓으세요. 이중소속 금지에 등취필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말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소속됐어. 얘는 그러면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 금지되어 있죠. 우리가 자격증이 양도되어 이런 거 안 되게 돼 있듯이 등록증도 그래요. 자, 양도되어 하다 걸렸다. 당연히 등록 취소 해버려야 되겠죠. 동그라미 가로 1번 동그라미 3번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이것도 무등록보단 약해. 1년 1천만 원. 그 다음에 양수 금지했습니다. 얻으면 안 되죠. 그럼 얘는 취소할 등록이 원래 없잖아. 그래서 1년 1천만 원만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등록 7번 거짓 등록 부정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3년 3천만 원. 이거는 3년 3천만 원. 부정 등록이나 무등록은 굉장히 셉니다. 결론적으로 3년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무등록자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자 해가지고요. 등록의 효력 소멸 일단 보통 사망했다든가 등록업자가 해산했다든가 법인이 폐업을 했다든가 등록을 취소당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죠. 다음 페이지.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기억본 보세요. 휴업 신고했을 때 그냥 휴업하는 거죠. 업무 정지 처분 당했을 때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본에 보시면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조심하세요. 등록할 땐 말짱했는데 하고 나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어. 그럼 반드시 바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등록 취소해야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조심하실 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야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도 결국은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소해버리면 등록 취소 또 못하죠. 그래서 2개월 내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 리을에 가보시면 폐업 신고했을 때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가보시면 뭐 등록증 재교부 신청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쨌든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반드시 등록 취소가 돼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 유형 나오고 있어요. 기획부터 미음까지 체크하세요. 유형, 이런 게 무등록업자 유형입니다. 자, 무등록업자는 뭐가 없어? 2번에 보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무등록업자 보수 청구권 없죠? 보수 청구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수 이런 사람들하고 보수 약정한 건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무효.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한 번 한 거, 이거는 중개업이냐 아니냐부터 문제가 좀 되죠. 그렇죠?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보신 형벌은 무등록업자는 3년 3천만 원 이하.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막판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짐없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요약서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